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SDI 7월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수익 내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 위기 상황에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 대략적으로 투자 금액의 한 30%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아울러서 코로나 오히려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비대면 관련주들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에스타의 7월 전망.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을 전기차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6월서부터 각종 정책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의 디지털 뉴딜이 있다면 유럽은 전기차가 위기 돌파였던 그 지대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7월 돌발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역시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이제 유럽 6월 전기차 판매 수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이제 각종 정책이 6월서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5월 대비해서 6월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친환경 정책들도 6월서부터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여타, 에코프로, BM도 있고, 일지 머티리얼즈 등등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 포스코라는 모기업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적당하게 조정을 받아준다면, 포스코 케미칼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인데 어제 테슬라 주가가 7%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많이 기다리는데 오늘 삼성, SDI, LG화 이런 전기차 관련들이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지수 조정의 어떤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전에도 제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 방송에서 테슬라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간에 주가가 이렇게 그 역사적 고점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특히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은 많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역사적 고점 돌파했다는 것은 가볍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코스피 종합 보면 이제 6월 8일 고점 이후에 지금 조정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정 환경 속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 오늘 예상보다는 이제 많이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제 기술적 조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NHN 투자증권 6월 10일자 보고서인데 여기 좀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밑줄친 부분만 보도록 하죠. 전에도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유럽 각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 중단 시점 발표 등 전기차 시장 지원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금융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수요는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앞서도 얘기한 대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6월 4일자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전기차 육성책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5월 대비해서 6월은 판매 대수가 많이 증가할 것 같거든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사실 그 내연기관차가 이제는 발 붙이기가 대단히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은 이제 7월 초에 이제 입법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유럽, 연합 전반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25년까지 제로 배출 및 탄소 제로 배출이죠. 제로 배출 및 저배출 차량 보급 확대 1,300만 대를 예상한다고 그러고 인프라도 개선한다고 그러죠. 동시 진행하고 2021년이면 바로 이제 내년입니다. 2021년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g당 95g에서 그다음에 최근 2030년까지 kg당 59g으로 강화를 시킨다는 거죠. 정책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강화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치 초과시 1g당 95유로의 벌금을 제조업체에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600만 대 보급 2050년까지 독일 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올해 이제 6월 4일이죠. 지난달 6월 4일 날 1,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이제 178조가 되겠는데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전기차 육성 지원 정책 발표. 자, 그리고 이제 구매 보조금 확대. 4만 유로 미만의 그 전기차는 9천 유로, 기존의 6천 유로에서 이제 9천 유로. 지금 1유로당 대략적으로 한 1,500원 정도 하니까 꽤 되죠.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4,500유로에서 6,700유로니까 이 전기차는 계속해서 지원을 보조금을 확대해주고 내연기관차는 이제 보조금이 없고 오히려 페널티를 물게 생겼으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강화가 되고 이제 앞당겨진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간략하게 보면 5월 27일이죠. 금년도 지지난달이 되겠죠. 5월 27일 80유로, 약 11조 원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구매 보조금도 확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약 2,000유로, 그리고 전기차는 7,000유로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연기관차는 이제 혜택이 없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월 6일날 입법 예정이랍니다. 6천 파운드를 이제 보조 지원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그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 경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전기차, 친환경차로 이런 그 위기를 돌파하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 빨간 글로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이제 6월달 그 유럽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5월 대비해서 6월이 상당히 급증될 것이고 그게 전기차 전반 섹터에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 SDI 지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A, B, C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A 구간은 이제 역사의 고점을 의미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35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B 구간은 역사적 고점, B 표시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데 이거 돌파갭이죠. 돌파갭하고 급진갭이죠. 갭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지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날이죠. 그날 이제 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세 박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 35만 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쫓아 산다기보다는 만약에 가격대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꼭 35만 원에 산다는 게 아니라 한 대략 30만 6만 원 정도, 그 정도 보면은 지금은 또 이제 불확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가격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증시경원에도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 얘기하죠. 지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잘 이제 부합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19일이 최저점을 통과한 그런 날이죠. 최악의 구간을 이제 통과한 날인데, 이때 상당 부분 매집이 됐다고 보고,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 한 20만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만원에서 곱하기 3배로 하면 이제 60만원. 지금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그 목표가 50만원 제시했는데요. 하여튼 3배수, 최소한 저점 대비 3배수 혹은 5배수, 5배까지면은 100만원 논리가 맞고요. 그 전에 이제 삼성 SDI 100만원 목표가 논리로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 이제 그 사례들을 많이 비교를 했죠. 보통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 시대적 주도주 같은 건 이제 3년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1년, 2022년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위기 상황이라든가 돌발적 상황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기차의 어떤 그 시대적 흐름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유럽 시장은 훨씬 더 앞당겨지고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가 아니라 참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자고 삼성 SDI는 이제 6월 29일자입니다. 어제 그제 신한증권 이제 보고서죠. 대세를 따르자. 하여튼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189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이제 55.5%가 급등했다고 보는 거고 그 급등의 주역이 전기차 배터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는데 드디어 뭐 소폭이지만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금년 상반기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한 헝거리 배터리 라인에서 3분기부터 유럽 자동차 업체향 배터리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3분기 유럽 자동차 업체향 배터리 판매 급증, 그리고 해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배터리 수요 정상화, 그리고 삼성전자,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런칭 등 지금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이제 봉쇄 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OLED라든가 혹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은 뭐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7,150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4,6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을 이제 상회하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4,600억. 작년도 4,620억에서 올해 7,180억이면 주가는 급등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 턴 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가파르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미래의 어떤 그 수요를 예측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책으로 입법화시키게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관련 수요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삼성 SDI 우리가 자동차 부분 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1120억에서 자동차 배터리가 1120억 적자였고 2018년도는 2000억 넘게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30억 흑자 전환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만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2020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3,100억, 거의 소형 2차 전지하고 맞먹는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자꾸 이제 우리가 삼성 SDI를 이제 LG화학하고 비교를 하는데 LG화학은 이미 좋은 회사고 삼성 SDI는 이제 좋아질 회사죠. 특히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것을 저는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때,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강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비해서 시스템도 약하고 외풍이 약하죠. 외부 불확실성이 약한데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모기업이 포스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포스코 그룹 입장에 봐서는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하지만 사실 그 동력이 좀 약하죠. 성장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재 부분하고 이제 에너지 부분을 이제 강화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의 중심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대량 거래가 6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대죠. 6월 그 며칠인지는 6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대량 거래가 터진 지역이 향후 주가의 결정적인 어떤 그 기준 역할 혹은 단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뭐 초기에 매집했다기보다 저는 2차 매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2차 평균 매집 단가라고 보는데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역시 그 꼭 7만 원에 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7만 원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7만 원에 사기보다는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현실적으로 7만 3천 원 정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다면 한 7만 3천 원 정도 때서부터는 우리가 7만 3천 원 전후에서는 좀 그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일진모티리얼즈하고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음극재, 양극재 비중이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그 논리를 좀 바꿔서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업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도 그렇지만 양극재 시장이 지금 양극재가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포션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신고가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라고 봤을 때 대략 한 7만 3천 원 정도 그 전후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장의 실적은 좀 안 좋아요. 가장 뚜렷할 상저하고라고 그러죠.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적자죠. 전년 대비해서 한 45.9%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세 기조를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성장성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의 에너지 소재 사업부가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고요. 관련 매출은 양극재가 이제 670억, 2분기죠. 음극재가 502억. 굉장히 지금 양극재는 이제 그 114%, 그 전에는 사실 그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음극재가 62%죠. 아주 고성장 사업이라고 볼 것 같아요. 오늘자 신한투자증권 이제 오늘자가 7월 1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자, 2분기 부진이 아쉽지 않은 이유. 양극재의 경우 광양 신규 설비가 올해 초부터 실적인 가동. 기존에 지금 15,000톤에서 4만 톤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899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60억 정도 감소를 하는데 내년 이후서부터 이제 그 본격 턴어라운드에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올해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포스코 케미칼처럼 오히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른 주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해석하기에 개입된 세력의 힘의 세기가 세고, 물론 이제 전반적 지금 전기차 테마의 흐름이 양호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내화물이죠, 내화물. 내화물이라는 게 보통 이 내자가 인내 내자죠. 불에도 잘 견디는 것들. 우리가 비금속이죠. 비금속 재료라고 하죠. 내화물. 화성은 이제 우리가 화성, 삼화화성 혹은 이제 라임 케미칼 쪽 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쪽 실적은 내화물도 그렇고, 화성 라임 쪽 매출도 그렇고 별별 일이 없어요. 그냥 정체 정도, 소폭 정도 증가한 추세인데, 양극재하고 음극재 보면은 가파르게 증가하죠. 2019년도 980억에서 3,800억, 7,400억, 9,600억, 1,200억에서 2,100억, 3,000억, 4,000억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장성에다가 우리가 좀 과거의 어떤 그 내화물이라든가 화성 라임 쪽 매출 말고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비중, 그리고 본사의 어떤 정적 지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요. 최근에 사실 그 체험 VIP 가입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많지가 않은데요. 이게 그 조종기 때, 그리고 지금 시장 내부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관련주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비대면 관련주는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도 계속해서 성장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일단 그 비대면 속도가 먼저 빨라졌고,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